안녕하십니까, 배경입니다. 최근에 그 신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평소에도 신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 신탁 상품이 굉장히 그 인기를 끈 비결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새롭게 부흥하고 있는, 새롭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러한 그 필요성에 대두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신탁 솔루션. 첫 번째 시간에는요, 신탁이 뭔지 일단 먼저 좀 파악을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그래서 사망보험금 청구권에 관한 그런 신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런 상품들이 그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저도 사실은 좀 놀란 게 굉장히 저도 이렇게 그 하고 싶었었는데 실제로 잘 안 된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식으로 법이 개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관심이 폭발하면서 상품이 굉장히 많이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놀랐어요. 그래서 2025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상품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트렌드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또 세일즈업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본적으로 신탁에 대해서 조금은 살펴보고, 그리고 보험과 어떻게 연결될지, 그리고 고객에 상담할 때 아이디어를 어떻게 좀 더 얻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탁이 무엇이냐?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믿을 신, 맡길 탁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도 믿으니까 trust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믿고 맡기는 법률 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 아무래도 맡기고자 하는 사람이 그걸 위탁자라고 하죠. 위탁자가 야,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니 전문가인 당신 맡아주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당신이 잘 맡아서 운용을 해서 자, 우리가 그 요구하는 바, 그러니까 뜻하는 바대로 잘 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리도 할 뿐만 아니라 운용도 하고요, 처분, 이 모든 걸 하는데 한 가지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이전 받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이라는 게 일반적인 맡김과는 좀 더 그 강한 게 무엇이냐면 이전을 해줘요, 재산을. 그래서 법의 형식이지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맡긴다 그러면 명의가 바뀝니다. 수탁자 명의로. 자, 그렇게 좀 더 그러니까 파워풀한 그 단순 맡기는 게 아닌 거죠. 굉장히 파워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자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맡길 수 있는 재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신탁을 그 이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지금은 이제 하지는 않지만 퇴직 신탁이라는 게 있죠. 요게 그 신탁을 이해하는데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퇴직금을 퇴직자를 위해서 불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불입을 해 놓고 실제 이제 직원이 퇴직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이제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이 관리를 하는 거죠. 그걸 운영 관리를 하다가 퇴직자가 발생하면 지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신탁의 형태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불입은 회사가 했더라도 그 돈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수익자인 퇴직자를 위한 것이다. 퇴직 신탁이 있고요. 또 이제 조금 더 전문 영역에 들어가면 자산 유동화의 툴로 신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이것을 현금화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걸 유동화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잘게 쪼개는 거죠. 여러 개의 증권으로. 그거를 신탁이라는 비클에 넣어서 잘게 쪼개서 유동화시킵니다. 이럴 때도 많이 쓰고요. 여러분이 이제 그 펀드 투자 권유 대행 이런 시험 다 보시고 펀드 권유도 많이 하실 텐데요. 자, 펀드에 보시면 이제 법상 집합 투자 기구라고 하죠. 펀드 시험 보실 때 보면 신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펀드를 이야기할 때 신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 생각해 보시면 운용사가 펀드의 재산을 직접 가지고 있지 않고 누구한테 맡기도록 되어 있다? 신탁에 맡기도록 되어 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그래서 운용사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고객의 자산은 어디에? 신탁에 잘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신탁이라는 제도를 많이 쓰도록 하고 있죠. 뭐 여기는 제가 제시하지 않았지만 토지 신탁 이런 것도 있죠. 고객이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건물을 올리고 싶은데 본인은 자본과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토지 신탁 같은, 그래서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탁 회사를 부동산 신탁 회사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나의 토지를 맡겨서 함께 개발해서 수익을 향유하는 방법들. 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신탁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신탁의 그 법적 특성,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독립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는 사람과 맡아서 운용하는 자의 고유 재산과는 별도라는 거예요. 독립성에 굉장히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을 이야기할 때, 퇴직신탁을 말씀드릴 때 그런 방식이죠. 맡기는 거는 처음에는 그 회사가 맡겼을지라도 그 퇴직금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퇴직자인 수익자를 위한 거죠.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신탁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금지된다거나, 수탁자 맡아서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들어오면 금융기관 문제가 생기더라도 별도의 재산이다. 왜 이거는 그 수익자의 수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이런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신탁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그냥 맡기는 자가 있을 거고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게 됩니다. 그 재산을 맡길 때 뭐가 중요하느냐? 신탁 목적이 있을 거예요. 맡기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맡기는 목적에 따라서 운용하고 최종 수익은 누구한테 간다? 수익자에게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재밌는 게 일반적인 그 예금 상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맡기는 분과 맡아서 하는 은행, 그래서 정기예금을 한다고 예를 들면 고객과 은행의 이자 관계잖아요. 신탁은 이렇게 수익자가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생명보험 상품을 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냐면 별도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신탁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수익자, 물론 별도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게 되면 위탁자가 수익자가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뜻하는 바를 실현시킬 수 있는데 이게 계약이다 보니까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탁 종류를 한번 구분해 보면 상사신탁과 민사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기존에부터도 신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왜냐면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유언장보다 한 단계 더 나은 유언 신탁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미 일반화 되어 있는데 한국은 사실 유언장도 잘 안 쓰잖아요. 저도 금융기관에 있을 때 고객들로부터 꼭 요청받고 할 때마다 유언장을 쓰시자 이런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유언장에서 한 단계 더 나간 유언 신탁으로 이제 그분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민사신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처럼. 이게 민사신탁이라는 게 뭐냐면 약간 일본식 표현인데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신탁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 계약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수탁을 받거나 법인도 받을 수 있어요. 보통 보면 친인척이라든가 FP라든가 이렇게 또 관여해서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건데 업으로서 그렇죠. 영리 목적으로 할 때는 이게 상사신탁, 즉 영업신탁, 영리 목적의 신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리 목적으로 할 때는요, 이게 자본시장법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본시장법 안에 신탁업. 그러니까 영리 목적이 아닐 때는 개인 간에, 사인 간에 이렇게 얼마든지 계약으로서 신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생각처럼 활성화 안 됐는데 아무래도 금융기관이 하게 되면 틀려지는 거죠.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이게 신탁업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영업으로 하는 것은 영업신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상품이라든가 새로운 트렌드는 이 영업신탁이 새롭게 좀 열린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신탁의 종류는 생전신탁과 유언신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생전에 효력 발생이 되는 게 생전신탁이고요. 돌아가시면서 유언의 대체제로서 유언으로 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 거. 이게 유언신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생전에도 어떤 내용으로 이제 계약을 하고 본인이 이제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을 이제 그 이후에도 사망 이후에도 어떻게 해달라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유언서 대체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유언으로 신탁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사망하면서 이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유언장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언장이라는 게 여러 장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유효해요? 제일 마지막에 쓴 겁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신탁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단순히 그냥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이 넘어가고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언 신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요렇게 A라는 재산은 누구한테 주는데 일정 기간 동안은 그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한다든가 다양한 어떤 그 구조를 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공부하면. 그래서 유언 신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관리가 있다. 무엇에 의해서? 신탁 계약을 통해서. 맡기는 분의 여러 가지 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지에 맞춰서 장기 관리가 가능한 게 유언 신탁이다. 그래서 다양한 사연이 있는 고객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연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유언 신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드디어 보험금 청구권, 그렇죠. 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신탁재산에 포함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신탁재산이라는 게 굉장히 맡길 수 있는 자산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유가증권부터 해서 수많은 증권들이 있잖아요. 증권, 부동산, 뭐 그 재산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것들이 됐는데 보험금 청구권은 안 됐어요. 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보험 사고를 뭐 유발할 수 있다거나 뭐 이해충돌, 뭐 금융기관이 보험을 팔면서 보험회사가 또 신탁까지 또 한다고 그러면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뭐랄까 제가 볼 때는 좀 사소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권은 그 신탁 안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다양한 일들이 순식간에 굉장히 많이 그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사망보험과 신탁이 결합이 된 상품이니까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여러분 주위에도 새로운 니즈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관심을 꼭 가져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 또 상담하시다가 혹시 더 필요하시면 저한테 이메일로라든가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의 영업 활성화를 도움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필요하면 또 함께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탁을 활용해서 고객 자산 관리를 확대하고 여러분의 세일즈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